비용 이론. 전직 프로골퍼인 어떤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농부가 15만 원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을 파종하였는데 30만 원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회계적 이유는 회계적 이유는 포기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만 원의 수확이 났고요. 거기에 이제 15만 원어치 비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15만 원. 자, 이게 바로 회계적 이윤이 될 것인데요. 경제적 이유는 경제적 이유는 회계적 이윤, 그러니까 회계적 부분 있죠. 이렇게 30만 원을 벌었고 회계적 비용 있잖아요. 회계적 비용 15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그 포기한 비용을 고려를 해야 돼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벌 수 있는데 10시간을 인제 시간을 썼기 때문에 30만 원 마이너스 30만 원, 즉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센 거 포기한 비용을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원이에요. 뭐 생각해 보시면 인제 수학을 해서 15만 원을 벌었는데 골프 레슨하면 3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단기 비용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양의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이제 소진됩니다. 자, 기억. 평균 비용은 총 비용 곡선 위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 생산함수 생산 총 비용 곡선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이 아니죠. 마지널입니다. 평균은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이고 이제 한 개 비용이 비용 곡선 위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요. 이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한 개 비용 곡선은 고정 비용 수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TC를 둘로 나눌 수가 있죠. TVC 플러스 TFC가 될 텐데요. 이 TFC라는 것은 이제 상수예요. 고정 비용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할 때는 상수를 미분해 봐야 델타 값이 0 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병 비용 곡선의 차이는 커진다. 자, 이 전체를 이제 Q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C는 AVC 플러스 AFC가 되는데요. 자, 이게 이 상수잖아요. 고정 비용이 상수이기 때문에 AFC는 그 어떤 상수를 Q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자, 고정 비용은 Q가 적을 때는 커요. 인제 고정 비용이 1000일 때 생산량이 하나일 때 평균 고정 비용은 1000 이지만 2 개일 때는 500이 되고 4 개일 때는 250이 되고 1000 개일 때는 1 계속 줄어들죠. AFC는 Q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게 됩니다. 꾸준히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AFC는 AC 마이너스 AVC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Q가 증가함에 따라 둘 사이의 수직거리, 이 곡선과의 차이는 점점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개념 문제를 풀 때요. 이제 별말 없으면 함수를 이렇게 설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MC 곡선이 우상향하고 AVC가 내려가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라고 하고 AVC죠. AVC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면 인제 AC 곡선도 그 위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데 점점 AVC 곡선과 수직거리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수직거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도록 AC 곡선을 그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고요. 아니, 예, 틀렸고요. 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리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증가할 때 평균 가변 비용도 증가한다. 이게 수식적으로 개념상으로도 충분히 도출이 가능한데요.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고정 비용은 안 바뀌니까 가변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변 비용도 증가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수식적인 전개, 개념적인 전개가 없더라도 이렇게 AC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AVC는 이미 진작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일반화된 그림으로 개념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일반화된 그림으로 풀어도 괜찮고요. 니을은 이제 맞는 선지가 되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하는 어느 기업의 총비용 곡선을 나타냅니다. 총비용 곡선을 줬기 때문에 이로부터 개념들을 다 찾을 수 있죠. 1번 장기가 아닌 단기의 비용 곡선을 나타낸다. 자, 생산량이 0일 때 이 세로축 절편 보세요. 생산량이 0일 때 비용이 존재하죠. 이 크기가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 그래서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단기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1 번은 맞고요. 2번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자,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생산량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평균 그래프를 그린다면 AC 곡선이 내려가는 형태의 위치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평균 단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AC라는 건 이런 그 생산량과 총비용 그래프에서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AC가 떨어지는 구간이 바로 앞에 몇 개 있어요. 이거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낮아지죠. 이 영역에서는 이제 AC가 떨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이제 판단은 했으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3번 생산량이 Q1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변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평균 가변 비용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마인드 교재 등 기본 강의의 그래프들의 평균 가변 비용은 고정 비용을 뺀 걸로 도출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 고정 비용을 빼고 남아 있는 이 총 가변 비용만 고려를 한다면 여기 고정 비용 절편을 0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서 이 Q1 왼쪽에 위치하는 구간은 어떤 점이나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AVC가 일정하거든요. 증가하지 않고요. 이제 일정하게 된 거예요. 4번 평균 비용은 Q1에서 최소가 된다고 합니다.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가 보시는 것처럼 Q1에서 가장 낮죠. 따라서 최소가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잘못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X니까 정답이라는 의미였고요. 4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가 되고요. 조업 중단 가격은 Q1보다 작은 구역에서의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조업 중단점이 이 고정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5번이 항상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제 고정 비용이 회수가 안 된다. 매몰 비용이다라고 전제를 해 주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 이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업 중단 가격은 AVC의 최저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VC의 최저값은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제일 작고요. 점점 더, 점점 더 균형이 바뀜에 따라서 커지죠. 자, 이게 바로 AVC의 최저값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기울기가 근데 그게 Q1 왼쪽에서 MC이기도 하잖아요. 즉 총생산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어려운 선지였는데 5번도 이제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 기업의 총 비용 곡선이 TC는 100 플러스 Q의 제곱일 때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주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평균, 한계 등을 이제 물어봤잖아요. 일단은 쉬운 거부터 MC를 구할 수 있습니다. MC는 EQ, AC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분의 100, Q로 나누면 되죠? 플러스 Q. AVC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Q의 제곱만 Q로 나누면 되니까 Q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Q 개별 기업의 생산량입니다. P 단위, 원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AVC가
인제 Q의 기울기로 이런 직선을 갖는다면 MC는 그거보다 2 배가 빠르죠. 이게 바로 MC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제 AC 값이 최저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Q분의 100 플러스 Q. 자 이게 바로 AC인데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Q는 얼마일까? 미분에서 0인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 거를 미분을 먼저 해 볼게요. DQ분의 DAC. 이건요 100에 Q의 마이너스 1 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추가로 또 빼주면 Q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Q 값이 10일 때 AC가 최저값이 나오게 되고요. 10일 때 20, 20 콤마 20 콤마 10. 여기서 AC가 최저값이고 내려가다가 점점 AVC와 접근하게 되는 형태로 AC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가변 비용은 직선이죠.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수직이라니요.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을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그린다면 뭐 그릴 거 있습니까? 요거죠. Q분의 인제 100 이기 때문에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틀렸고요. 평균 한계 비용 곡선은 수평선이다. 아니죠? 우상향하는 직선이죠. 4번 생산량이 10일 때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다. 여기 MC 곡선이기도 하고 여기 AC 곡선에서도 20 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 AC 곡선과 AVC 곡선의 최저점에는 반드시 MC가 지나가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죠. 5번 평균 비용의 최소값은 10 이다. 그거는 생산량이 10일 때인 것이고 여기에 10 대입하시면 최소값은 20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번으로 도출되죠. 기초예요.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생산량과 가변 생산 요소는 단기의 Q는 이 루트 X의 관계를 갖습니다. 가변 요소는 X만 존재하고요. 단기 비용은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비용은 500이죠. 자, 요거 뭐 기초적인 문제예요. 미니멈 TC 근데 WL이라고 합니다. 가변 비용, 생산 요소 X인 단위당 비용이 100 이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X를 몇 개 쓰느냐 이만큼의 비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고정 비용은 500 이에요. 그리고 이 생산 함수는요. Q는 2 루트 X입니다. 자 비용 함수는 Q만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기 쪽은 미분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랬죠? 자 이거 정리하시면 2 분의 Q를 제곱하면 4 분의 Q의 제곱이 X이다라는 단기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꺼낼 수가 있는데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이 친구 여기 대입하면 바로 단기 STC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25 Q의 제곱 플러스 500 끝났죠. 25 Q의 제곱 플러스 500은 2번하고 모양이 똑같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